반갑습니다. 잠재의식 성공학 트레이너 김세용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내용들은 비단 ADHD 환자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누구나 내가 갖고 있죠. 산만함이라든가 저는 집중이 잘 안 돼요. 까먹기, 미루기, 자꾸 저항이 나서 일을 시작을 못 하겠어요. 충동적으로 뭔가를 한다든가 이런 모든 행동들이 정도 경우 어떤 이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죠. 근데 이 방법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그거를 완화시키거나 치료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훨씬 더 나은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해당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내용들을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사실 이 방법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저희가 비밀리에 연구하고 있던 것들을 지금 대공개하는 겁니다. 큰맘 먹고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도 사실은 해외에서의 미국에서 굉장히 앞선 선진 이 리서치 연구센터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접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들을 접목해서 하고 있고 저희도 이 방법들을 가져와서 지금 이 ADHD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너무 좀 미루는 특성이 있다 그러면 이 특성들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활용해서 이걸 개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이 ADHD를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는 ADHD 이게 진단받은 상태는 아니에요. 명확하게 진단받은 상태는 아니다. 그런데 왜 이걸 얘기를 하느냐? 제가 ADHD의 특성을 굉장히 명확하게 그 드러나는 특징들을 지금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진단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실 수가 있어요. 저는 ADHD가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특징들을 개선하는데 아까 대표적으로 나왔던 이런 것들이 좀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개선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ADHD에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어떤 모임에 나갔는데 자기가 ADHD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구나라고 했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아이들이 어릴 때 산만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성인이시잖아요. 본인도 이제 자기 아이 이제 성인들이 ADHD 진단받는 과정은 이렇대요. 아이들 진단받으러 갔다가 자신의 아이들이 너무 산만하다 해서 진단받으러 갔다가 본인도 같이 진단받게 되는 그런 이제 사례들인 건데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진단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냐. 근데 얘기해 주시는 게 다 제 얘기인 거예요. 이 ADHD의 특징들 있잖아요. 특히 제가 3대장이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이 ADHD 3대장, 산만함, 주의 집중, 충동성 그리고 미루기. 특히 이제 산만한 주의 집중에서 이제 반대로 되는 게 과몰입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과몰입하는 게 너무 심했어요. 뭔가 하나 꽂히면은 막 단번에 앉은 자리에서 막 5시간, 10시간씩 그거를 계속 보고 있거나 막 계속 막 뒤지고 있거나 그걸 계속 공부한다거나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냥 막 집에서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집중력이 엄청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거 보니까 이건 그냥 과몰입인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 막 거기서 막 밤새도록 하는 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5시간이면은 일단은 자기 사람 활동 시간이 넘어가요. 그리고 10시간이면은 잠을 안 자야지 가능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꽂히면은 제가 맨날 밤을 새니까 몸도 좀 상태가 맨날 안 좋았죠. 제가 술 먹고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술 먹어서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맨날 밤새 꽂혀가지고 막 하나 꽂히면은 막 끝도 한도 없고 게다가 충동성 이게 뭐냐면 저는 이 행동 이게 너무 앞서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말만 앞서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행동이 앞서는 거예요. 친구들끼리도 얘기하다가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거 이렇게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그 얘기가 끝나고 잠깐 뒤돌아 있으면 언제 제가 막 그걸 하고 있어요. 나갔다 와가지고 벌써 그걸 끝내고 왔어. 친구들이 너무 놀래. 가족들도 너무 놀래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잠재의식 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해보고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예전에 끌어당기 법칙 유행했었고 시크릿도 유행했었는데 그거 시크릿 제대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눈 떠보니까 막 주위에서 잠깐 뒤돌았다가 보니까 바로 그냥 시크릿 티처, 시크릿에 등장했었던 제켄비드 선생님 만나서 거기서 바로 서세스 프린시플 찾아받고 오고 세도나 메소드도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바로 그냥 세도나 그 헤이 선생님 만나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사사받고 막 말만 있으면은 막 가가지고 사사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미국에 한 번 가는 것도 이제 그 한 번 가는 것 자체를 이제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더 대단한 건 뭐냐면 미국 간 것도 대단하지만 몇 번이나 갔다 온 것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이게 한 번 거기서 갔다 와서 그걸로 막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오해하거든요. 갔다 오면 그걸로 끝나고 막 그거 다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의 그 자료들 미친 듯이 파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그 뭐 영상들, 오디오 프로그램들, 자료 영상, 워크북 그거를 몇 년간 파야 돼요. 그래서 그걸 또 한국화 시켜야 되고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밤새면서 진행하지 않으면 과몰입해가지고 진행하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아무도 못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거를 지금 제가 잠재식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물론 뭐 그 장점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점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 단점적인 부분도 있는 거죠. 뭐 쓸데없이 막 쓸데기 없는 거를 막 9시간, 10시간씩 뭐 파고 있으면 집중, 뭐 사람들은 이거 보기에는 쓸데없는 건데 왜 파고 있느냐. 근데 한 번 꽂히면 그렇게 파야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사실은 삶이 좀 피곤해요. 예.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충동성에 또 맞다.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을 갑자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눈치 없다는 얘기 듣죠. 말하고 나서 아차 싶은 얘기들 있잖아요. 눈치 좀 챙겨. 갑자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걸 할 건 아닌데, 나중에 주위에서도 얘기하고, 갑자기 이제,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한 거죠.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행동도 어떻게, 컨트롤 Z 눌러가지고, 이거 취소시킬 수가 없잖아요. 컨트롤 Z 눌러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루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제 ADHD의 이제 특징인 거죠. 뭔가 일을 할 때 있어도 굉장히 저항감이 밀려와요. 그래가지고 일하기가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다 내 얘기인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이런 특징이 뭔가 이거에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걸지 모르고 그냥 원래 다른 사람들도 그러고 성격인갑다 그러는 건데, 이거 ADHD인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도 언젠가 병원에 방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 뒤에 이제 병원에 방문을 했고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에 뭐 설문지도 받고, 그 다음에 뭐 뇌파 검사도 해요. 뇌파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로 시험도 쳐요. 뭔가 테스트 같은 거 해요. 뭐 버튼 같은 거 이렇게 누르고, 뭐 도형 같은 거 이렇게 눌러가지고 시험도 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보니까, 이제 뇌파에서는 이제 이 선생님들이 보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산만함을 나타내는 영역이거든요. 산만함을 나타내는 그런 뇌파의 어떤 파형이 나타나지가 않는다. 물론 도형 테스트에서는 충동성이 검증이 나왔다. 충동성이 나왔고, 순간적으로 뭔가 집중력이 잠깐 떨어졌다가 또 과도하게 집중력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이긴 했지만, 그리고 또 충동성은 보이긴 했지만, 약간 그 뇌파에서의 산만성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부분에 대해서 이 ADHD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산만한 부분인 거니까. 저는 그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게 안 나왔으니 뭔가 좀 되게 좀 조심스러워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꼭 산만함만이 그 ADHD의 특징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 충동적인 것만으로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는 이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것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충동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뭐 미루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좀 심하지 않았었나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럼 저는 ADHD가 아닌 겁니까? 여기서는 좀 진단을 좀 내려야 된다면은 그냥 뭐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듣고 가기도 저도 꺼림직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진단을 내려야 된다면 이제 뭐 이렇게 표준 분포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상인 분포고 여기가 이제 또 뭐 과도하게 돼 있는 ADHD의 어떤 그 분포도라고 한다면 이쪽에 이제 정상과 ADHD 좀 경계성에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말씀을 지어내신 건지 어떤 단어를 만들어내신 건지 아니면 원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경계성 ADHD로 굳이 진단을 내린다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럼 제가 그럼 다시 한번 검사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럼 다음에 다시 왔을 때는 그 미국판으로 한번 해보자. 이번에 뭐 그 컴퓨터 검사랑 뭐 이런 것들이 그 한국판인데 이제 좀 미국판 검사가 있으니까 좀 다르게 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일단은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날 이제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날 잠을 2시간밖에 안 잤어요. 이 ADHD의 특징으로 뭔가 꽂혀가지고 몰입하다 보니 2시간밖에 안 자가지고 좀 많이 지금 피곤한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거 피곤한 이 상태가 이 컴퓨터 검사 결과나 뇌파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서라도 정확하게 또 이 진단을 내리기가 좀 꺼려지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제 병원
네, 진단기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나름 진행하고 있었던 그런 치료 방법, 내가 ADHD니까 이제 사실은 이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남몰래 해오던 게 있었습니다. 남몰래 해오던 어떤 방법이 있었어요. 이 방법이 저의 그 뇌파 상태, 어떤 뇌의 사실 구조고 뇌의 활동 영역, 어떤 활동 상태를 변형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산만성이라든가 이런 이 전형적인 어떤 ADHD에서 나오는 그 뇌파의 어떤 그런 모양들을 좀 변형시킨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사실은 제가 ADHD의 그런 특징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공감을 했고, 특히 최근에 밝혀졌다고 하는 이 감정 조절 장애, 정서 반응 장애가 딱 제 얘기했다는 걸 이제 알고 너무나 놀랐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그 최신 연구, 그 박사님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들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과몰입 상태로 ADHD에서 빡시게 공부를 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ADHD에 대한 어떤 증상들 있잖아요. 또 경우는 다르지만, 정도는 다르지만 ADHD가 아니어도 내가 어떤 과몰입이라든가 아니면 미루기, 뭐 충동, 감정 조절 장애, 정서 반응 장애, 장애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생각하는데, 요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해당되시는 부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은 있거든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ADHD를 진단받은 사람의 이 퍼센테이지 수가 이게 23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게 늘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가고 있거든요. 22년도에서 23년도로 늘어가는데 약 40, 한 4% 정도가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 ADHD가 늘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진단받은 거죠, 사실은. 환자 ADHD가 뭐 새롭게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관심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게 통계 자료가 지금 23년도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25년도는 이 추세라고 하면은 지금 전 국민의 약 15% 정도, 이거는 추정입니다. 약 15%에서 20% 정도는 많이면 맥시멈 많이 치면 20% 정도.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충분히 해당되지 않을까. 그리고 범위를 더 넓혀서 ADHD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조금 정도가 약간 좀 있는 경계성까지 합치게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거의 뭐 한 30에서 50%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정말 이런 거 뭐 미루고 하기 싫어서 하는 일들이 있고 가끔씩 막 너무 뭐 화가 난다거나 뭐 너무 슬퍼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제가 또 적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했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떻게 이거를 증상들을 좀 완화를 시켰느냐. 저는 정말 좀 심했다고 생각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어떤 충동에 대한 부분들, 이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좀 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재미있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잠재식 트레이닝을 위해서 세도나 메서드를 헤일 선생님께 배웠잖아요. 근데 그 세도나 메서드라는 게, 이 세도나 메서드라는 게 그 어떤 감정과 그다음에 감정의 원인이 되는 그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를 인식하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놓아주는 그 트레이닝입니다. 이게 세도나 메서드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딱 어떻게 운명적으로 만난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왜 중요하냐? 이 ADHD를 형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키 팩터, 핵심 팩터가 바로 이 과몰입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감정 조절 장애가 이제 해당이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월등하게 혁신적으로 완화시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도나 메소드에 대해서 이제 의료계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지금 뭐 제목이나 썸네일에서도 의사 선생님들도 놀랐다고 얘기하고, 박사들도 사실은 제목을 또 박사님들로 할 거야 고민했거든요. 왜냐면 다 박사님들, 의사님들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세도나 메소드에서 얘기를 했는데, MD라는 게 이제 메디컬 닥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되게 명상이라든가 이런 이 마인드의 어떤 마인드플레스적인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세도나 메소드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이 세도나 메소드를 이제 접하시고 얘기를 하신 거죠. 이 세도나 메소드가 굉장히 감정, 정신적인 어떤 자유를 위한 실용적이고 지혜롭고 검증의 공식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분의 뭐 이름이라든가 웹사이트 들어가서 추가적인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세도나 메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논문을 작성을 했어요. 그 리처드 제이 데이비슨이 선생님 뭐냐면은 20명을 뭐 한 그룹,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은 세도나 메소드를 배운 그룹, 그리고 한 그룹은 뭐 이완법을 적용한 그룹, 한 그룹은 이제 대조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결과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완법이라 돼가지고 되게 어떤 스트레스 받는다 그거를 지금 어떤 정신과적인 치료들, 심리학적인 치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제도권에 들어와 있고 되게 대중적이고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 근데 이 세도나 메소드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이 제도권에 들어가는 이 어떤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이 방법과 세도나 메소드를 한번 붙여보자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연구한 거죠. 이거는 그냥 대충 연구하는 게 아니라 논문이기 때문에 논문은 굉장히 빡시게 그리고 엄격하게 그 기준을 정해놓고 이 통제 이 조건들을 통제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이거를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과도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을 작성하시고 이게 혼자 이제 논문을 하신 건 아니고 이분이랑 이제 또 그 하버드 교수님, 하버드에 또 교수님 계시거든요. 이제 너무 많아져서 되게 안 넣었는데 그 분이랑 이제 공동 연구로 이제 진행을 하신 거예요. 이분은 이제 정신과 그 교수님이시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관계학, 그 다음에 이제 학과장으로 계신 분인데, 같이 이제 공동으로 논문 연구해서 그쪽에서 이제 발견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감정적인 부분들, 이 정신적인 부분들에서 엄청난 이제 효과를 이제 발휘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 파월 로젠이라는 부분이, 이분이 이제 뭘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15년 동안 이 ADHD만 죽도록 파는데, 이분이 이제 계신 곳이 어디냐면은, 미국 심리학회 이제 그 공식 웹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그 칼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 그 심리학회에서 계속 이제 ADHD만 죽도록 파시다가 이제 본 게 뭐냐면, ADHD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뭐냐면 이제 감정 조절 장애라는 거죠.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는구나, ADHD에 있어가지고. 감정적인 어떤 변화가. 그리고 그 감정적인 변화가 이 정서적 반응에 대한 어떤 약점까지도 제공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낸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뭔가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 특징을 가지고 명확하게 갖고 있으니 감정 조절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짜증이 나는데 짜증을 폭발하고 우리는 화를 폭발하는데 너는 왜 화 조절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 조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겪어보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맥시멈 머리끝까지 난 거를 이제 10이라고 할게요. 화가 안 나 있는 상태를 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보면 머리끝까지 화가 나잖아요. 그럼 뭡니까? 막 성질도 내고 막 폭력성도 나오고 막 집어 던지고 하잖아요. 화가 10단계까지 됐는데 집어 던지고 화를 안 낼 사람이 있나요? 없죠. 누구나 다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예를 들어서 화의 강도가 이 정도만 나타나야 되는 거라면 일반 사람들은 2만 화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만 화를 내는 거예요. 조금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이 감정 조절 장애라고 흔히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이 화가 이만큼 나는데 감정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무조건 화를 미친 듯이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화가 바로 10으로 가는 거예요. 내부에서 내가 화가 나 있는 상태가. 그러니까 이게 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10 정도의 화가 이미 난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10 정도의 화가 나듯이. 그래서 이 흔히 감정 조절 장애다 또는 이 정서 반응 어떤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냥 무슨 사건이 생기면 곧바로 10까지 가버리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10까지 처음부터 화를 나게 하는 이 과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이제 외부 환경 탓을 하잖아요. 외부 환경에 내가 어떤 환경이 이만큼의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내가 이제 화를 10까지 나게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외부의 어떤 자극이 주어지더라도 이 일반 사람들은 숫자 2에서 3만큼만 화가 난다면 이 사람은 이미 10을 맥시멈을 쳐버리기 때문에 반응이 맥시멈 10에서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2의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특정 반응이 나는데 나는 이미 맥시멈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10까지 화가 나면은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질 내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또 정서 반응에 대한 어떤 큰 약점은 뭐냐면 이번에 반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가 예를 들어서 뭐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뭔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뭐가 굉장히 슬퍼한다거나 뭐 화를 낸다거나 우울한다거나 그럼 이게 굉장히 빠르게 나한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전염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전염되는 정도의 어떤 느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아예 나는 거기에 동화가 된다거나 아예 거기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 해서 도저히 삶에서 견제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정도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방어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방어벽이 있어서 적당히 주변 사람들이 슬퍼한다 그래도 나는 그걸 적당히 슬퍼하거나 거기에 영향을 더 적당히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적당히가 없는 거죠. 그 사람과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동화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돼버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보다가 슬픈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조금 슬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거기서 막 눈물이 같이 막 펑펑 쏟아진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뭐 감정이 풍부하다 하는 얘기를 하지만 이게 눈물이 멈추지 않고 쏟아진다는 거죠. 눈물을 뭐 흘려도 적당히 흘려야지 이미 거기에 감정적으로 동화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헤어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화가 끝나도 헤어나올지를 몰라. 그런 이제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메디슨 헬리라는 분이 이제 칼럼을 좀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ADHD 증상을 이제 완화하는데 특히 어떤 감정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는데 이 명상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시는 그 칼럼이 있습니다. 뭐 상세한 내용을 이제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추론할 수가 있겠죠. 이 명상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연구 결과도 이렇게 나오고 했으면 그러면 이 세도나 메소드는 당연히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세도나의 아예 초점 자체가 이 감정이잖아요. 감정과 그 다음에 거기서 그 기반이 되는 욕구를 흘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핵심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작년에 이거를 뭐 발견하고 ADHD 뭐 진단받으러 가고 뭐 이렇게 하기 이전에 이미 8년 전부터 세도나 메소드를 그냥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증상들이나 이런 어떤 느낌들이 계속 이제 완화가 되면서 이미 뇌파도 이제 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겪어봤던 거에 의하면 속에서 막 갑자기 부글부글 끓어요. 예. 한마디로 이게 뭔가 감정적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시한폭탄. 그래서 폭탄이었다가 이 세도나 메소드를 하고 나서 사람 된 거죠.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예전에는 너무나 심했는데 그 증상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거기에 대한 것들이 남아 있기는 해요. 이게 사실은 ADHD가 우리가 어떤 뇌에 처음에 형성됐을 때 구조라든가 어떤 호르몬, 이제 엔돌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들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태생이 어떤 뇌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호르몬이 그렇게 분비가 되도록 됐는데 그 태생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는 쉽게 변화되지는 않을 건 아니에요. 물론 변화는 되긴 하지만 그래서 많이 변화가 됐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경향성 정도는 지금 이제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용하고 또 나름 계속 연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세도나 메소드에서는 나와 있지 않고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 ADHD를 이제 비약물 치료로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치료하는 법들이 있고 약물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부작용이 있잖아요. 이게 약은 항상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약을 쓰지 않고 나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형별로 세도나 메소드 적용법, 즉 이 감정을 흘려보내고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이제 적용하고 이 타입별로 ADHD 유형별로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ADHD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좀 많이 적긴 했거든요. 주의력이 많이 없는 거, 산만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이제 한번 드려볼게요. 주의력에 대한 부분들.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어떤 생각의 문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일반 사람들이 문 하나로만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게 문이 너무 많은 거죠. 생각에 이제 어떤 구멍들이.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물 밀듯이 밀어 닥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흘려보내게 한꺼번에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꽂혀가지고 여기 꽂히고 여기 꽂히고 여기 꽂히고 여기 꽂히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이걸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흘려보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우리의 감정들을 흘려보내는 거. 특히 이제 흘려보내가지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상태가 뭐냐면 현존인 거예요, 현존. 우리가 현존을 왜 못하냐면 현재 순간을 인식하는 걸 왜 못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엄청난 이 잡념들 여기에 꽂혀 있으면은 이 잡념들 속에 우리가 빠져있다 그러잖아요. 이 잡념이 내가 되고 내가 잡념이 되는 거예요. 무아일체가 되는 거죠. 완전히 얘네들이랑. 그래서 여기서 막 이제 헤어나오지를 못해. 여기서 막 그냥 계속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나의 몸의 상태든 나의 의식의 상태든 나의 환경의 상태든 그런 상태를 인식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즉 세도나 메소드의 어떤 그런 방법들이 그 산만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냥
맑아진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이제 적용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세도나 메소드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있어서 질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세도나 메소드에서 접했던 질문들은 이제 흘려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인데 재미있게도 오히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뭔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물어보게 되면 오히려 대놓고 내가 그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찾으려고 하면 사라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내가 이거를 좀 그래 생각을 대놓고 한번 경험을 하겠다. 대놓고 내가 이 생각들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지 대놓고 내가 이걸 확인해보고 보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사라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일에 대한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저항감이 뭐냐면 이게 뭐 지각에 대한 것도 되고 뭐 마감일 우리가 뭐 어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자꾸 뭔가를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일이 자꾸 늦어지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뭐 유튜브 영상 찍어야 되고 세도나 메소드 이거 강의 자료들 뭐 이런 저희 그 마스터 클래스에도 자료들 만들어 가지고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유튜브 강의에서 하는 유튜브 자료들도 만들어 가지고 올리고 또 발송하고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해야 되는 건데 자꾸 이걸 돌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뭔가 돌입해서 하면 몰입하면 계속 하는데 그 전이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도나 메소드 질문하듯이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아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놓아주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잉 행동, 이 충동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질문을 통해서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 이 충동 행동은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평소에 세도나 메소드의 이 질문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현존하는 방법들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평소에 좀 많이 평안한 마음을, 평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미 이게 작동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맥시멈치, 감정 조절 장애가 바로 이제 충동으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감정이, 이게 뭡니까? 내가 바로 맥시멈으로 화가 10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바로 행동이 나가게 되죠. 아니 일반 사람들도 정상인들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화를 안 낼 사람이 성질을 안 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소리 안 지르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10에 가는 것 자체를 방지를 하는 거예요. 10에 갔을 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10에 갔을 때 내가 한 번 더 이 행동과 생각과 행동 사이에 간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완충지대라고 하죠. 비무장지대. 우리가 북한과 한국, 남한도 완충지대를 만들었잖아요. 서로 부딪히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완충지대를 만드는 그런 간격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 질문 방금 여기 말씀드린 이 방법들을 통해서도. 근데 애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를 이제 좀 평소에 열심히 해서 방지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 10을 만들지 않는 거죠, 감정을. 그리고 이제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평소에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 갖고 있는 거죠. 산만함이라든가 이런 걸 다, 충동성도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루의 시작과 끝 있죠. 예. 그 끝에 우리가 이 릴리징 질문을 통해서 이 감정,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인식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방법이거든요. 인식을 먼저 하고 감정이나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각을 인식하고 그걸 이제 놓아주는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적용을 하고 있어요. 세도나 메소드를 사실은 배우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이런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어떤 정신적인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배우게 돼요. 꼭 ADHD가 아니라 내가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정신적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뭐 무슨 뭐 ADHD처럼 뭐 나와 있는 무슨 어떤 증상, 무슨 증상 이것도 다 정신적인 건데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세도나 메소드를 배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도 얘기하는 거죠. 뭐 CBT랑 DBT 이게 자기한테 작동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ADHD를 이제 치료하기 위한 뭐 인지행동 치료랑 그다음에 또 DBT도 이제 행동 치료의 일종입니다. 이런 나름 비약물 치료를 해보기 위해서 이런 치료 방법들을 동원을 했지만 사실은 나한테 이게 통하지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나를 도와줄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세도나 메소드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이상 no more scatters of attention. 그러니까 이제 주의 산만한 거예요. 스캐터가 막 열려서 닫혔다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스캐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의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주의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고 이모셔널 감정적으로 up and down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았다. 지난 15개월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미 이 레딧이라는 요 커뮤니티가 뭐냐면은
여기는 전 세계인들이 다 모이는 거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얻고 싶거나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거나 사람들의 어떤 사례를 보고 싶다 그러면 레딧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뭐 굉장히 영상이 지금 길어지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좀 빨리빨리 핵심 또 요약을 해드리게 되면은 일상에서 이제 세도나메스도 우리 일상에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연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감정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걸 이제 릴리징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릴리징 질문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 그 어떤 대표적인 릴리징 질문인 거고 ADHD에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그 질문에 이제 맞춤형 이제 질문도 우리가 이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뭔가 미루거나 뭔가 잘하지 못할 거라든가 내가 여기 일에 집중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이게 뭐냐면은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시험을 보는데 긴장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시험 보는데 긴장 다들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긴장을 하냐면 얼굴이 우리가 뭐 잿빛으로 변한다고 그러고 완전히 하얗게 질린다 그러잖아요. 하얗게 일단 질립니다. 그리고 손이 막 덜덜 떨려요. 덜덜 떨리고 그리고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이 정도면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제가 시험 볼 때 떨려요 그러면 저도 떨리는데요. 시험 볼 때 안 떨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그래서 이게 거의 앉아있기가 힘든데 생각 자체가 안 난다. 항상 실력이 안 나오는 부분들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이제 겪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긴장이라든가 떨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시험이라는 이벤트가 있으면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 정도만큼만 긴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저는 이제 죽음의 공포에 가깝게 10으로 그냥 맥시멈치로 바로 가버린다는 거죠. 이게 그냥 온오프밖에 없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밖에 없는 거예요. 딱 열리거나 닫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10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충동성 방지를 위한 스탑 기법. 이건 뭐냐면은 충동을 느끼면 스탑. 먼저 스탑을 외치고 그 다음 테이크 업 브레스. 3번 호흡을 하고요. 옵저브 살피는 거죠. 뭘 살피냐면은 내가 이 충동성이 나왔잖아요.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충동성 뒤에 있는 감정이나 욕구를 관찰한다는 거죠.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관찰하고 이걸 사실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프로세스 앤 릴리즈. 이 충동 뒤에 있는 욕구를 놓아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글자만 이제 그냥 땄어요. 앞글자만 따가지고 스탑 기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기억하기 좋게. 그 다음에 또 이제 3일 기법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산만해질 때 이게 뭐냐면 3가지 감각 인식하기. 세도나 메소드에서 우리가 흘려보내고 놓아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인식하는 거거든요. 뭘 인식하느냐. 지금 어떤 감각들을 인식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식을 해 흘려보내니까. 우리가 인식하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주의 산만이 너무 산만한데 오히려 내가 그 생각들에 집중을 해버리면 내가 뭐가 뭐 때문에 산만한지 그 생각들에 들어가서 보겠다. 그 생각들을 확인해 보겠다. 라고 하면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세도나 메소드에서는 deep into dive라 그래서 생각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는 거예요. 감정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면 그게 사라진다는 거죠. 그 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인식하는 걸 이제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식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화를 시켜요. 릴리징을 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거죠. 안정화가 돼야 릴리징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릴리징 질문을 하면서 바로 릴리징 해가지고 끝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3일 기법이라고 붙였습니다. 네, 기억하기 좋죠. 3일 기법. 네. 그 다음에 트리플 웰커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거는 좀 어드밴스드 과정에서 이제 세도나메소드 어드밴스드 과정, 고급 과정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단순하게 감정 흘려보내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그 어떤 무아 지경이라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에고를 흘려보내는 것들에 대한 것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리플 웰커밍이 이제 익숙하지 않으시면 일단 감정이랑 이제 욕구, 여기 감정이랑 욕구에 대한 부분들 있죠. 요거 먼저 이제 흘려보내주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째가 이제 에고를 이제 흘려보내는 거예요. 에고는 뭐냐면은 이거 너무 강의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분리를 만들어내잖아요. 분리를 만들어내니까 이제 네 것과 내 것이 생기는 거예요. 너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 자체를 이제 흘려보내는 과정인 거죠. 에고를 흘려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이제 5분 규칙 적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속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때 이제 적용할 수 있냐면, 저도 학생 때 이걸 알았으면 이제 정말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시험 불안, 아까 제가 시험 불안 나왔었죠. 시험 볼 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놓게 되면 이 어떤 긴장이나 이런 게 이제 완화가 되는 거죠. 내가 시험 볼 때 너무 긴장돼요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 어렸을 때 저는 뭐라고 들었냐면, 네가 너무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들은 게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긴장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오히려 아무 생각 없고 아무 공부 안 했던 애들이 오히려 시험 칠 때 긴장도 안 하고 막 풀잖아요. 근데 저는 나름 공부 꽤나 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만 보면은 묻지마로 그냥 떨리는 거예요. 뭐 공부 나발이고 필요 없이. 공부 안 했을 때도 떨리고 했을 때도 떨리고 늘 똑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업 성취도가 엄청나게 향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아쉬워요. 시험 성적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요거는 또 뭐냐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능력, 이게 뭐냐면 요거에 대한 또 논문이 있어요. 그 이제 공부에 대한 것들도 세도나 메소드로 이제 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또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제 글쓰기 능력, 글쓰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세도나 메소드 하고 나서와 하기 전, 그런 것들에서 학생들에 대한 콘텐츠 뭐 작성, 문장 구성 능력, 어떤 아이디어 구성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어떤 테스트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뭐 활용 팁들도 있고, 이것들도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정일지를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감정일기가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 막 무슨 감사일기 해가지고 일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일기가 아니고 일지입니다. 일지는 뭐냐면은 뭔가 했던 일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어떤 수치를 기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지가. 우리가 뭐뭐 일지, 우리 어떤 직장에서도 일지 같은 거 많이 쓰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을 1에서 10 정도의 어떤 감정 강도를 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전후로 어떤 변화를 기록하는 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일지를 쓰는 거거든요. 일지에서 이제 이 점수를 매기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잘 모르고 혼자 단순하게 보고 생각하면 그냥 일기다, 나는 무슨 감정을 느꼈다, 막 그냥 생각 없이 쓰고 의식의 흐름 들어가는 무작위로적으로 쓰는 건데,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숫자로 기록을 하고 그 숫자 이후의 상황을 본다는 거죠. 릴리징 전후의 감정 강도를 이제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통찰력도 얻을 수가 있고, 실제로 릴리징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이 일지, 이 감정 일지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성공학도님들을 위해서. 지금은 이제 워크숍 준비 때문에 지금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워크숍 준비 때문에 너무 바쁜데, 이 워크숍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이 감정 일지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감정일지 만들어서 우리 성공학도님들이 감정일지를 작성을 하고 쉽게 더 릴리징하고 얼마나 릴리징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내가 전부 다 이 동기부여도 되고 이렇게 했다는, 그리고 내가 과거에 했던 기록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게 점점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찰력이나 인사이트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시는 이렇게 제가 이제 갖고 왔고요. 예시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작성을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ADHD 이제 관리하는 프로그램까지도 저희가 이제 만들어놨어요. 4주 관리로 해가지고, 첫 주에는 이제 기초 다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법 적용하고, 스타 기법이라든가 뭐 스트리프 웰커밍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에서 이제 통합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으로 이제 평가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 4주 과정까지도 만들어놨습니다. 참 대단하죠. 연구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도하메스트를 우리가 특히 이 어떤 정신적인 어떤 문제에 이제 적용하려고 했을 때 이제 오해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아까 전에도 제세도네스 정의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결코 어떤 피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흘려보낸다고 하니까 자꾸 밀쳐내려고 하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밀쳐내는, 흘려보내겠습니다, 밀쳐내려고 하고 왔는데, 밀쳐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나아요. 뭐 나쁜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나쁜 걸 오히려 받아들이면 사라진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진행했었던 이 저기 뭐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저희 카카오 채널 쪽이나 이메일 뉴스레터에서 정보랑 이거 종합해가지고 인사이트 모두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가 영상에서 이제 다루기는 너무 길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원래 유튜브 영상들이 10분 내외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10분 이상으로 제작하지 말라고 유튜브 측에서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집중력이 막 30분 막 지금 보면 영상 막 저희가 올리는 게 30분씩 막 하잖아요. 막 40분씩 하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도 지금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이 영상들의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하고 지금 여기 다 자기가 다 다루지 못하고 제가 이걸 빨리빨리 지금 짚고 넘어갔잖아요. 이걸 또 요약한 내용들 이제 저희가 발송을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이메일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구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가지고 이제 드립니다. 바로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발송을 드린 겁니다. 이메일로 원래는 보내드리려고 했었는데 까먹었었어요. 그래도 긴급하게 이제 카카오 채널톡으로 이제 발송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들도 다 이건 뭐 제가 이제 오늘 유튜브에서 뭐 다루는 내용도 이거 못 적었네 뭐 이렇게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정리해가지고 다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아보는 방법들도 유튜브 뉴스레터 구독만 하시면 되는 거고 카카오 채널 있잖아요. 카카오 저희가 막 문의하고 할 수 있는 카카오 채널들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저희 뭐 카페에 들어오시고 홈페이지 보시면 카카오 채널 추가하기 있거든요. 채널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 뭐 예전에 올렸던 유튜브 영상에 그 설명이나 더보기란에 보면 카카오 채널 추가도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정보 받아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사실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강의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셔주시는데 뭐 이건 사실은 강의 정도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어느 정도의 이제 강의의 어느 수준을 좀 되는지를 보려면은 저희가 워크숍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워크숍은 1년에 딱 한 번 진행하고 있고 무료로 등록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 2주간 진행이 돼요. 약 2주간 진행이 아주 빡지게 진행이 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제 이게 잠재의식 트레이닝에서 그리고 이제 세도나 메소드 트레이닝. 세도나 메소드 워크숍은 저희가 4월에 진행을 하고 있고 잠재의식 트레이닝 워크숍은 이걸 10월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각각 한 번씩만 진행을 하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등록하셔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언제 보시게 될지 모르겠는데 바로 코앞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등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시고 저희가 아까 보내드렸던 자료들 있잖아요. 그 자료 밑에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등록하실 수 있고 카페에서 뭐 질문 오실 수 있고 유튜브 채널에 저희 뭐 다 이런 것들 있으니까 이 채널이라든가 이 카페 모든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 문의 채널들 다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받아보시고 좀 많은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오늘도 영상 좀 짧게 제작을 하려고 10분으로 제작하려고 했는데 너무 지금 길어졌죠. 하고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렇게까지 길게 했는데도 사실 불구하고 다 말씀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기회가 되는 대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